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이제 슬러리의 믹싱 공정, 슬러리를 만드는 믹싱 공정 이후에 이제 코팅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기는 했는데, 코팅 공정은 그 코터를 과연 어떤 애를 쓸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코터를 어떤 류의 코터를 써서 우리가 코팅을 시작을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코터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구분 짓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상용화돼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슬롯 다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슬롯 다이 방식의 코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초창기에는 콤마루를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콤마루 자체를 쓰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연구소 단위에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연구소 단위에서 이제 작은 많이 생산 안 했을 때, 그냥 잠깐 생산, 잠깐 이제 전극을 만들 때, 전극 코팅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제 콤마 타입을 씁니다. 콤마 타입을 쓰고, 아예 그냥 연구소 단위에서 테스트할 때는 이제 닥터 블레이드를 써서 코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정상에서 보면은 이 집 전체,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카파가 이제 그 카파 집 전체가 로딩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롤이네요. 롤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 기재라고 하는, 뭐 양극은 알루미늄, 음극은 구리, 호일이 있겠죠. 호일 위에 코팅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호일들이 처지지 않게 얘는 일정한 텐션을 가지고 얘네들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일정한 장력으로 집 전체 위에 슬러리를 정해진 패턴과 일정한 두께로 집 전체 금속 위에 코팅하는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코팅하는 공정이에요. 그리고 제조된 물질이 코팅된 전극이지. 전극이 되는 거지. 이제는 그런 그 메터리얼이 아니라 이제는 일렉트로드가 되는 거예요. 일렉트로드를 만들었고, 뭐 그런 핵심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은 이제 두께, 밀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여기 되면은 최초에 이제 설계한 만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류 밀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류 밀도를 가지고, 여기 되면 우리는 이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배터리 하나의 외형을 가지고 파는 건 아니거든요. 사이즈를 가지고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18650 원통형 전지를 판다라고 했을 때 18650 전지입니다라고 팔진 않아요. 3A짜리 18650입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18650 형태는 18650 사이즈인데 얘에 들어있는 용량은 3A입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설계를 3A로 했는데 코팅이 얇게 됐어. 코팅을 하다 보니까 이 밀도가 떨어져 가지고 어찌됐건 모르겠지만 믹싱 단계에서 온 슬러리를 가지고 코팅을 했는데 그만큼 밀도가 안 나와요. 만들어 봤더니 뭐 2.5밖에 안 나와. 그냥 얘 2.5로 팔자라고 하는 제조사는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얘를 2.5에 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는 공정이 코팅된 슬라이드가 넘어가지만 이제 이 전극 코팅 공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롤투롤로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양면 코팅을 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 나왔듯이 이제 헤더 자체가 슬롯 다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슬롯 다이 A 형태 A면을 코팅하기 위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슬롯 다이 B면을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믹싱 공정에서 나온 슬러리를 저장해 놓는 탱크 A, 탱크 B일 거예요. 특허 보유하고 있는데, 얘는 아마 이제 탱크 A, 탱크 B의 종류가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이원화된 활물질을 코팅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뭐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창기만 해도 단면 코팅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여기서 슬롯 다이 일정한 압력으로
토출됐을 때 슬러리가 토출이 되고 코팅이 되는 거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위로 붙여가지고 코팅이 되는 거하고는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단면 코팅을 하면은 단면 코팅된 애를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리버스 해가지고 다시 후면을 다시 코팅해야 되는, 공정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2배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다 이렇게 양면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면으로 다 한꺼번에 코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슬롯 다이를 이용한다 해서 이제 슬롯 다이 코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팅이고 얘는 이제 건조 공정이에요. 건조 공정이고 이제 이 히팅 존을 멀티 존으로 하고 있는 건조 공정이에요. 얘는 이제 그 인입부에서는 온도를 좀 낮게,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160도 정도 온도를 높게, 그 다음에 토출부에서도 인입부를 좀 낮게 해서 쿨링 롤로 쿨링을 시켜가지고 롤로 다시 되감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믹싱 공정에서 슬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NMP라는 애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NMP는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조 시 날라간 NMP를 솔벤트를 회수를 해요. 그래서 거의 다 회수한다고 보면 돼요. 생산된 NMP는 다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스템 자체가. 자, 슬롯 다이 방식은 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슬롯이 형성되어 있는 다이가 있어요. 여기에 탱크에서 얘를 공급을 해주면은 얘는 일정 부분 차 있고 압력에 의해서 얘가 토출이 되겠죠. 토출이 되는 애를 기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일정한 속도로 돌리면은 얘 코팅된 애들이 쭉 따라서 갈 거라고요. 그죠? 슬롯 다이를 이용한다고 해서 슬롯 다이 방식인 거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얘가 뭐야? 이거잖아요. 우리 컴마. 롤이 이런 형태가 된 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활물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활물질이 묻어져서 가는데 여기에 걸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 차에 의해서 이렇게 코팅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롤인데 롤이 이렇게 컴마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컴마 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닥터 블레이드는 이런 이제 블레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블레이드가 조절이 되겠죠. 여기 이제 블레이드를 조절할 수 있는, 두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갭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갭에 맞춰서 코팅되는 두께가 달라지겠죠. 얘는 손으로 사실은 놓고 닥터 블레이드는 손으로 그냥 코팅하는, 그러니까 연구실 단위에서 하는 그냥 실험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고 이제 코팅 공정에서 보면은 이제 전폭 동시 도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재 뭐 딱 보니까 이제 구리 색깔이죠. 음극 이제 카파 기재고 얘는 동시에 전폭을 다 코팅하는 거고 얘는 간헐 코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어주는 거죠. 왜? 사이즈를 계속 잘라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면이 뭐 1m, 뭐 1m 50, 뭐 이런데 우리가 다 필요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드선을 뽑아내는 아니면은 중대형 전지일 경우 그냥 여기 가운데를 잘라 놓으면은 이 한 면이 우리가 하나로 쓸 수 있는 일렉트로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주는 거예요. 간헐 코팅이 있고 얘는 이제 스트라이프 줄을 져가지고 잘라 놓으면 한 롤에 얘는 커팅을 이렇게 하면은 얘는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얘를 좁게 하면은 하나에 4개가 생기는 거고 뭐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간헐 스트라이프 코팅, 수편 양면 동시 코팅, 뭐 뒷면 코팅 뭐 다 그냥 코팅의 종류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코팅의 자 이게 슬롯 다이예요. 슬롯 다이 거고
보시듯이 여기에 캐비티가 있고 캐비티에서 도출되어 있는 애가 롤을 통해서 코팅이 되는, 그러니까 슬롯 다이를 이용한다 해서 이제 슬롯 다이 코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이제 여기 블레이드가 있고 블레이드의 높이에 따라서 코팅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블레이드 코팅이라고 하는 거고, 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콤마. 얘 생긴 게 콤마잖아요. 이렇게. 얘는 또 이렇게 생긴 콤마네. 여기 보면 여기 콤마잖아, 콤마. 그래서 얘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기재를 타고 여기서 이렇게 코팅이 돼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콤마 롤을 쓴다 해서 얘는 콤마 코팅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자세히 그려 보면 여기 넘어온 애가 여기서 이렇게 코팅이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네,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코팅되어 있는 애들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형적인 롤-투-롤 공정이 되는 겁니다. 자, 롤에서 시작을 했어. 여기 롤은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알루미늄 포일이 있을 거예요. 집에 이제 부엌에 가면 알루미늄 포일 있잖아요. 쓰지 않는 알루미늄 포일이 있어. 쭉 잡아 당기는 거죠. 일정한 텐션을 주고 쭉 잡아 당겨서 여기서 이제 코팅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코팅이 된 애들이 이렇게 따라갈 거라고요. 여기는 이제 코팅이 된 애들이 감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롤에서 롤로 간다 해서 이제 롤-투-롤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닥터 블레이드여서 여기에 우리가 코팅하고자 하는 어떤 일정 부분의 슬러리를 놓고 그냥 스피드를 일정 모터를 써가지고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유리판 위에 우리가 코팅하고자 하는 기재를 놓고 손으로 코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나 그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 잠깐 테스트할 때는 이러한 블레이드를 쓰죠. 왜냐면은 그 장비를 안 돌려도 되잖아. 그냥 내 손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변 공력은 이제 캘린더링이라고 하고, 사실은 여기 롤이 있어요. 롤. 실린더 롤이 있고 롤로 눌러주는 거예요. 롤로 압력을 가하여 전극의 두께를 줄여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공정이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는 용량을 가지고 파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용량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이즈도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공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에너지 밀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제 롤을 이제 냉간 롤을 쓰느냐 이제 뭐 가열 롤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그건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활물질의 형태, 그다음에 전극의 형태에 따라서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변 공정, 캘린더링에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근데 똑같은 거야. 리튬의 패스웨이가 리튬 이온의 패스웨이를 가깝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깝게 해준다고 또 너무 눌러놓으면은 패스웨이가 또 막혀버리는 단점도 생길 수가 있죠. 또한 너무 눌러놓으면은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전액이 함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눌러놓으면은 얘네들이 기공이 없이 다 눌러지면은 전액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식을 해놓은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전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딱 되어 있죠. 활물질 있고, 교수님이 펜으로 이렇게 딱딱딱 한 것보다는 이 그림이 있으면 좋네요. 자, 이 동그란 파란 애들이 활물질이에요. 여기 있죠. 액티브 메터리얼. 그 다음에 바인더가 얘네들을 꽉 잡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카본 블랙, 도전제가 얘네들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전기가 잘 통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세퍼레이터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세퍼레이터 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기공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리튬 이온들이 왔다 갔다 그럴 수 있게. 음극도 마찬가지로 그래파이트가 있고,
카본 블랙은 뭐 카본 나노튜브 정도나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렉터 컬렉터가 있고 도선에 온오프가 이제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변 공정의 뭐 조금은 뭐 다른 얘기인데 이제 다결정 분말, 그러니까 분말 형태가 다결정을 가지고 있느냐 단결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변 공정의 좀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결정을 가지면은 폴리크리스탈라인이면은 사실은 1차 입자를 가지고 1차 입자들이 뭉쳐 가지고 어떤 형태의 2차 입자를 형성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아변을 했어. 자, 압을 가지고 실린더를 통해서 눌렀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깨지겠죠. 깨지면은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 믹싱 공정에서 잘 혼합을 해놨어요. 근데 얘네가 깨져. 단독으로 되겠죠. 도전제도 없고 결합제도 없는 이상한 애들의 아일랜드 형태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그런 애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진 분말은 충반전 시 부반응을 해서 뭐 용량을 감소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단결정은 뭐 혼자 싱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성능이 좀 낮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리팅은 말 그대로 그냥 자르는 거예요. 롤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 하나의 롤이 있겠죠. 롤을 이쪽으로 보내면은 여기 위에 칼날이 있어서 칼들이 롤이 지나갈 때 칼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서 잘 잘리겠죠. 전지 규격에 맞춰 전극 폭을 커팅하는 공정을 슬리팅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슬리팅 된 애들을 이렇게 롤로 온 애들을 어디에 집어넣어? 그냥 건조기에다 집어넣고 건조시키는 공정이에요. 건조 공정. 여기까지가 이제 전극 공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극 공정을 했고, 이제 전극 공정에서 온 전극 일렉트로드를 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권치 공정인데, 조립 공정 이제 맨 앞단에 권치 공정인데, 이제 딱 보면은 영어로 와인딩 공정이잖아요. 아, 뭔지 모르겠지만 감는 공정이구나 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그죠? 누가 봐도 굉장히 복잡하게, 뭐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왠지 얘가 그 변신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될 것 같은, 트랜스포머가 될 것 같은 그런 장비입니다. 전극의 외장재 삽입을 위해서 전극 조립체를 제조하는 공정이고요. 전지 형태에 따라서 조립 공정 및 설비가 다릅니다. 얘는 원통형 전지 아니면 각형 전지를 만들기 위한 젤리로를 형성하기 위한 건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파우치는 스택 앤 폴딩 아니면 뭐 제트 폴딩이라고 이제 LG에서 뭐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SK에서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은 파우치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제조사. 국내에는 뭐 LG 화학하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원통형 각형은 이제 젤리롤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 SDI에서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딩이 원통형에 넣기 위해서는 이런 실린더리컬 와인딩 이렇게 원형으로 감는 거고, 각형에 넣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케이스가 원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프리스매틱은 각형이잖아요. 여기 캔에, 네모난 캔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그 다음에 얘는 스태킹이고 뭐 제트 볼딩이라고, 얘는 이러한 형태의 파우치, 그러니까 봉지, 알루미늄으로 된 봉지에 넣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와인딩 공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로보틱스에서 뭐 자동화 시켜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개념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권치라는 기계도 있고, 여기는 이런 기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젤리롤, 그러니까 전극 조립체 형태를 가지고 이제 캔에 외장 케이스에다 넣는 공정이에요. 조립 공정, 어셈블리 공정인 거고, 얘는 이제 원통형 전지 기준으로 원통형 전지를 조립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조립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전액을 주입하는 공정이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전극 조립체는 사실은 전극 자체가 있고 전극 자체가 아변 공정을 통해서 굉장한 이제 꽉 눌려져 있는 상태라고요. 거기에 또 얘를 또 돌돌돌돌 말아놓은 형태, 스태킹 착착착 쌓아놓은 형태가 되거든요. 거기에 액체인 전액을 주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얘를 전액을 어떠한 외부적인 힘이 없이 그냥 함침을 시켜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형태, 이런 전극 조립체 내부, 뭐 스태킹이 됐건 외부는 웨팅이 되겠죠. 내부는 웨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원통형 전지의 젤리롤도 내부는 이제 외부는 조금 되겠지만 이 젤리롤 안에 있는 내부까지는 전액이 침투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반응에 참여를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 진공을 걸어주면서 전액을 투입을 하는 거죠.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나오는 외부 탭을 돼 있는 부분입니다. 탭이 돼 있고 전액 주입된 애들을 이제 밀봉하는 작업이죠. 뭐 밀봉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그렇게 보면 돼. 실링 하고 마지막에 이제 튜빙, 외장 케이스를 튜빙을 해서 얘네 이제 제품명하고 뭐 이 품질 관리를 위한 얘가 어느 로트, 그러니까 언제 생산이 됐고 어떠한 배치에서 어떻게 생산이 됐다라는 것이 다 레코딩이 되는 부분일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립 공정인 거고, 이제 전극 조립체예요. 아까 얘기했는 이제 전극을 조립하기 위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를 이제 아까 그 와인딩 기계를 통해서 원통형에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 탭 웰딩이라든지 캔에 캔에 이제 집어넣는 거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얘는 각형 전지를 만들기 위한 부분인 거고, 각형은 아까 젤리롤을 좀 넓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리드선을 뽑아서 뭐 이런 형태로. 왜냐면 캔이 이렇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우치 전지는 똑같이 이제 뭐 스태킹을 하건 제트 폴딩을 하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우치를 젤리롤에 이러한 전극 조립체를 파우치에다 넣고, 그다음에 파우치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밀봉을 하고 그냥 이 부분은 커팅해서 이 바깥 부분을 커팅해서 잘라내면은 전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이제 또 이제 전액 주입을 하는 게 파우치 전지의 전액 주입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 공정. 자, 만들어진 애들을 이제 숨을 불어넣는 포메이션을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 형태로 이렇게 온 애들이 다 자동화돼 가지고 여기에 다 쌓이게 되고, 얘네들을 뭐 고온 에이징, 뭐 상온 에이징 이렇게 해서 OCV나 여러 가지 전교학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스펙션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인스펙션, 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얘가 성능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분량을 판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OCV 측정을 해서 판별한다거나, 아니면은 설계된 용량만큼 용량이 안 나온다거나, 용량 편차가 어느 정도 된다거나, 뭘 해서 이 배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못 만들어졌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된 소요가 2에서 4주가 소요되는 거고, 이제 에이징 대부분 이제 충전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충전해 놓고 기다리고 찍어보니까 IR을 찍어보고 OCV를 찍어본다. 뭐 어렵게 생각하면 그냥 전압을 찍어보는 거예요. 첫날 전압을 찍어보고 3일 뒤에 전압을 찍어보고, 그럼 얘가 IR이 생길 거 아니야. IR은 뭐죠? V는 IR이잖아요. 오메 법칙에 의해서. 그죠? 전압을 측정해 가지고 보니까 I는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선이 전극 자체에. R 성분이 바뀌면은 V가 바뀌겠죠. 그죠?
R 성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R 성분이 바뀐다? 그럼 어떻게? 이상이 있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V가 바뀌잖아요. V가 바뀌었으면은 우리는 예측할 건데, R 저항 성분이 높아졌네? 를 알 수가 있다고. 아니면 저항 성분이 낮아졌네?도 알 수가 있어요. 무언지 모르는 미세한 크랙이 도선화 시켜가지고 애들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메이션, 그다음에 에이징, 뭐 이렇게 해서 방전 용량해서 이제 용량 체크까지 한 다음에 체크를 해서 보내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이 2차 전지가 다 만들어져서 나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런 2차 전지를 어디 뭐 마트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이렇게 제조된 2차 전지들은 대부분 다 B2B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잖아요. 우리가 사가지고 어디다 뭘 끼우고 하는 부분이 아니야. 결국은 제품화 됐을 때 그 제품에 이미 장착이 돼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리튬 전지에 대해서 관심 있어도 어디 가서 사실 볼 수가 없는 거죠. 교수님이 첫 시간에 첫날 그 얘기했듯이 교수님 몸에서 지금 리튬이온 전지로 구동되고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뭐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배터리 셀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공정은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조하는 공정은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로써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